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맞춰서 한번 타라, 버스를 타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기억이 나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수업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로 성격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성격과 나쁜 성격이란 것은 사실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떤 성격이 착하고 어떤 게 나쁜 성격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이렇듯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을 볼 때에 그 주인공의 성격을 그냥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 4학년 수준에서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활발하다, 고집이 있다, 여유 있다, 용감하다, 뭐 편견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착하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제는 인물에 대해서 성격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좋은 감이 오시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늘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성격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읽어볼 글은 우진이는 정말 멋져인데요. 그 글을 읽어보고 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의 성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8쪽을 펴주세요. 128쪽부터 133쪽까지 우진이는 정말 멋져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꽤 재밌고 또 우리 교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잘 읽어보면서 인물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진이는 정말 멋져. 교실에 들어서니 나 말고도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나도 있었어요. 유나와 나는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공기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한참을 신나게 놀고 있는데 뒷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우진이에요. 너희 뭐해? 또 공기놀이 하는구나? 우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우리끼리 노는데 참견했어요. 내가 놀고 있으면 우진이가 꼭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어쩌면 우진이도 나랑 짝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우와, 유나 공기 되게 잘한다. 아이 참, 정말 이상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우진이가 나타나자마자 자꾸만 실수하는 거예요. 우진이 칭찬을 듣고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 나 공기놀이 그만할래. 나는 공기알들을 주섬주섬 챙기며 일어섰어요. 공기알 주인도 나고 공기놀이도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유나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심통이 난 거죠 뭐. 그런데 그때 우진이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어요. 승현아, 우리 셋이 공기놀이 하자. 나도 공기놀이 할 줄 알거든. 어? 그, 그래. 우진이가 커다란 눈을 끔뻑이며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공기알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했죠. 우진이와 함께 공기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장 먼저 유나가 공기알을 잡았어요. 유나는
입을 앙다물고 무척 침착하게 공기알을 던지고 잡기를 계속했어요. 웬일인지 다른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유나는 손등에 공기알 4개를 올려두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공기알을 잡으려고 했지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빌고 있는데 갑자기 유나가 앞으로 폭 고꾸라지지 뭐예요. 장난꾸러기 창훈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장난치며 뛰다가 유나와 부딪힌 거죠. 그 바람에 유나 손등에 있던 공기알이 와르르 떨어져 2개는 책상 밑으로, 1개는 우진이 다리 밑으로, 나머지 1개는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김창훈, 너 때문에 죽었잖아. 김창훈, 너 때문에 내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들어갔잖아. 유나는 공기알을 못 잡은 게 억울해서 나는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간 내 공기알이 걱정돼서 소리쳤어요. 우리 목소리에 놀랐는지 창훈이는 온몸을 움찔하더라고요. 그것도 잠시뿐. 창훈이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유나와 나는 교실 바닥에 엎드려 사물함 밑을 들여다봤지만 사물함 밑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을 넣어볼까? 싫어. 그러다가 벌레라도 손에 닿으면 어떡해. 나는 유나 입에서 벌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물함 밑으로 반쯤 넣었던 손을 얼른 뺐어요. 유나와 나는 서로 올상이 되어 마주 보았어요. 이걸로 꺼내보자. 우진이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다란 자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로 사물함 밑을 더듬거렸어요. 사물함 밑에서 자가 빠져나올 때마다 먼지 뭉치가 잔뜩 붙은 10원짜리 동전, 연필, 지우개들이 따라 나왔어요. 자가 5번째쯤 사물함 밑을 더듬거리다가 나왔을 때에야 유나와 내가 손뼉치며 소리쳤어요. 어, 나왔다! 자 끝에는 분홍색 꽃 모양의 작은 공기알이 살짝 걸려 있었어요. 작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빨간색 나비핀도요. 우진이는 공기알과 나비핀을 손에 들고 먼지를 툴툴 털어냈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공기알과 나비핀을 쑥 내밀었어요. 여기 공기알, 그리고 이 핀 가질래? 나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거든요. 그때 유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유, 더러워. 그 핀을 어디에 쓰냐? 그러자 우진이는 공기알만 나에게 건네주고 나비핀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 더러울 거야.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창훈이가 다시 나타나 유나와 나를 또 밀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나와 나는 하마터면 같이 넘어질 뻔했죠.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창훈이 팔을 팍 잡아채더니 유나와 내 앞으로 창훈이를 돌려 세웠어요. 너 왜 자꾸 여자애를 괴롭혀? 아까 일도 지금 일도 얼른 사과해. 우진이는 작정한 듯이 굳은 얼굴로 창훈이를 다그쳤고 창훈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우진이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키가 한 뼘이나 더 큰 우진이를 창훈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너 지금 사과 안 하면 선생님한테 다 이를 거야. 일이 이쯤 되자 창훈이는 슬슬 웃기기 작전을 시작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새우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입을 펭귄처럼 쭉 내밀고는 우진아, 한 번만 봐줘잉. 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 하고 콧소리를 내며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화난 사람도 창훈이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보면 웃지 않고는 못 견딜 거예요. 나와 유나도 웃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았지만 쿡쿡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결국 우진이도 웃는 바람에 손에 힘이 풀려 창훈이를 놓아주었어요. 창훈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엉덩춤을 실룩실룩 추더니 휭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친구들이랑 어울려 장난치며 놀기 시작했지요. 우진이는 우리를 돌아보고 씩 웃고는 자리로 가 앉았어요. 유나와 나도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요. 나는 아까 우진이가 주려고 했던 머리핀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우진이는 나한테 주고 싶었을까? 유나한테 주고 싶었을까? 유나만 아니면 내가 그냥 가졌을 텐데. 우진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참 멋진 아이예요. 이런 우진이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우진이와 어떻게 짝이 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잘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내용 확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33쪽에 2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진이랑 유나랑 또 나, 승현이죠? 셋이서 공기놀이를 했는데요. 왜 공기알이 밑으로 굴러 들어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창훈이가 장난치면서 뛰다가 공기놀이를 하던 유나와 부딪혔기 때문이죠. (2번) 내가 유나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바로 우진이가 핀을 건넸는데 더럽다면서 성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유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마지막 3번 질문입니다. 나는 우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우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모두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진이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도 얘기를 해요. 이런 우진이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라면서 얘기를 했죠. 혹시 정리가 덜 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133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34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처음 시작에 얘기했듯이 인물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물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진이가 한 말과 행동, 창훈이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진이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창훈이의 팔을 팍 잡아채더니 유나와 내 앞으로 창훈이를 돌려 세웠어요. 너 왜 자꾸 여자를 괴롭혀? 아까 일도 지금 일도 얼른 사과해. 어때요? 이런 우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성격인 것 같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나눠볼게요. 다음 창훈이 일이 이쯤 되자 창훈이는 슬슬 웃기기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새우 눈으로 눈웃음을 살살 지으며 콧구멍을 벌름거리고는 입을 펭귄처럼 쭉 내밀고는 오지나 한 번만 봐줘잉 난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 하고 콧소리를 내며 말하는 거지요. 자, 이런 친구들 교실에 한두 명쯤 있지요.
자, 어떤 성격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걸로 보았을 때 우진이는 창훈이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죠. 보통 남자애들끼리 또 이런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우진이는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아는 친구인 것 같죠. 반대로 창훈이를 보니까 일단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다 죠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죠? 여러분도 다 이런 식으로 짐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13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진이는 정말 멋져해서 네 가지 인물이 나왔어요. 나, 우진이, 창훈이, 유나 이렇게 네 명이 주로 나왔는데요. 이 네 명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성격을 한번 짐작해 보려고 해요. 먼저 나의 말이나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진이 칭찬을 듣고 해벌쭉 웃는 유나가 참 얄미웠어요. 우진이가 내 칭찬을 안 해주고 유나 칭찬을 해주니까 뭔가 좀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셈이 많다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나 입에서 벌레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물함 밑으로 반쯤 넣었던 손을 얼른 뺐어요. 이걸 보았을 때 일단 뭐 벌레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좀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좀 소심하다 혹은 이제 뭔가 좀 대범하지 못하고 좀 내성적이다 라는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건 선생님의 예시인데 이 앞에 글을 읽고서 여러분이 다른 말이나 다른 행동에서 또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진인데요. 우진이의 말이나 행동을 선생님이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를 들고 와서 사물함 밑을 이렇게 더듬거리더니 공기알을 빼내고 여기 공기알 잎핀 가질래?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걸 보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잎핀 가질래? 라고 묻는 걸 보니까 좀 다정한 성격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창훈입니다. 선생님 창훈이는 자, 요 행동을 가져와 봤어요. 창훈이는 미안하다는 소리 대신 혀만 쏙 내밀고는 휙 도망가 버렸다. 어때요, 여러분? 좀 얄밉죠? 네. 장난스럽고 또 사과를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도망가 버리는 걸 봤을 때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유나입니다. 유나가 얘기를 하죠. 공기알이 사물함 밑으로 들어갔을 때, 싫어. 그러다가 벌레라도 손에 닿으면 어떡해.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뭔가 좀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사물함 밑에 손 넣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 말고도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다른 말, 다른 행동 중에서 성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진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진이처럼 다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야, 사과해. 네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뭐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뭔가 창훈이도 남자애, 우진이도 남자애니까 뭔가 남자들 간의 끈끈한 의리, 우정, 이런 것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무엇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신이 나, 승연이죠. 우진이를 좋아하는 승연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나가 더러워 그걸 어떻게 가져? 뭐 이렇게 투덜대기 전에 그럼 내가 가질게 하면서 이렇게 재빨리 핀을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진이랑 하다가 실수할까 봐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야 나 공기놀이 이제 안 할래 막 이러면서 이제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첫 번째처럼 당당한 성격인가요? 아니면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가요? 어느 성격이라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신이 읽은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백설공주에서 나쁜 왕비가 있었죠. 매일 백설공주와 외모를 비교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맨날 외모 얘기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질투심이 많을 것 같다.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1학기 때 읽었던 아름다운 꼴찌 기억나나요? 그 주인공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렸죠.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뭔가 끈기가 있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흥부 놀부에서 흥부가 놀부 부인한테 같이 가가지고 밥주걱으로 한 대 얻어맞았죠. 그런데 막 밥풀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먹으려고 반대쪽도 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능청스럽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은 이것보다 더 다양하겠죠? 그 속에서 읽었던 주인공의 행동, 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성격일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와 성격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